9번 절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 또 반드시 해야만은 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과연 지금 중앙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전 투구식 정치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누가 이기는가에 관점을 두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40대까지 솔직히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찍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당에 찍곤 그랬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대신에 국민 각자 또는 시민 각자의 삶에 관한 한 그 관련성이 있는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지역개발 공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개발 공약은 이미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역의 직접적인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은 중앙에 가서 그러한 예산을 작업하는 부분에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의 그 행태를 보면은 자기들이 그 건널목에 페인트 칠까지 다 담당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크다만 현수막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서 걸어놓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로 그런 그 공약 중에서는 공원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무슨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죠. 주로 하드웨어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시설들을 사용하는 시민들 말고도 솔직히 내일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죠. 이해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30대 중반까지는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은 30대 중반을 넘어서 40대로 더 접어들면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회사를 내가 과연 몇 년을 더 다닐 거며, 회사를 나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퇴직 후에 사업을 구상하거나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게 나름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은 이제 직장인들이 퇴직 후에 나와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그리 여의치 않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은 무언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국내에 이제 그 자영업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경쟁력이 없는 것들은 이제 쇠퇴되는 그러한 양상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나 제조업 부분에서 한 20%를 감당하고요. 나머지 80%를 감당하고 나머지 한 20%가 내수라고 얘기를 하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쓰는 돈, 국내에서 쓰는 돈이 사회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관광 인프라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만도 못하죠. 일찍이 그런 부분에 서비스 정신에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제조업, R&D 부분에 연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소위 말해서 일본처럼 거의 80%가 내수 시장, 즉 내부적인 소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선진국의 구조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우리의 내부 GDP를 구성하는 요소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정부나 또는 이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수 시장이 크려면 상당한 수준의 소득이 이제 사후 보장이 되어야 하죠.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저의 세 가지 공약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첫째,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고, 또 그렇게 돼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이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힘까지 더해주면 아마도 지금 그런 도전 정신이 약간 부족하고 사회적인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용 회장 측면에서 보면 천군만마를 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즉 삼성반도체 구성에서 파운드리 부분을 분리해서 내년에도 설치 가능한 영종도의 제3 유보지, 많게는 110만 평까지 있다고 하니까 땅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LH가 70%, 인천시가 30%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전적으로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에 그대로 무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10만 평 정도 되면은요, 한 라인 3개 내지 4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라인 하나가 또 미국의 텔라시에 설치하죠. 140억 달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저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라인 하나 설치하는데 20조 원 정도 되니까요. 따라서 라인 1 가지고는 대만의 TSMC를 따라잡을 수 없고요. 또 그 급격한 지금 그 확장 추세에 있는 이 파운드리 부분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평택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는 사실 만일에 사업적으로 분리를 한다면은 지역적으로 분리해야 그 주문을 하는 고객들이 안심을 하게 되죠. 기존의 반도체와 물리적으로, 즉 지역적으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라도 안 믿죠. 따라서 영종도의 제3 유보지에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를 유치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기정사실로 봐야 합니다. 문제는 만일에 자본금을 우리가 20조로 잡는다면은 그 부분에 유튜브의 어떤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국민연금에게 한 20% 정도 투자시키겠다고, 시키자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2054년 정도 되면 이제 제로로 떨어지고 그 후에는 현재 20대, 30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소득의 적게는 30%, 40%를 내야 그 낸 것을 가지고 매년 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 이런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GDP의 30%, 40%를 이제 국민연금에게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완전히 그때서부터 이제 주저앉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염려가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파운드리 부분을 국민연금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인천에서 110만 평이면 4조 이자에서 5조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도 TSMC를 유치를 하고 나서 라인 1을 까는데 20조가 된다면 10조 원을 일본 정부가 투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삼성 파운드리 부분에 10조 원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이걸 수용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대한민국 이 30대 재벌의 2세, 3세, 4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과거에 창업 시에 예로 동아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북 5도민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가 사업이 이제 분리돼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매출은 당연히 그대로 200억 달러가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지금은 그중 절반이 삼성전자의 내부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만일 사업이 불리게 되면은 그 200억 달러가 그대로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의 매출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인천 시민에게 15%를 내놓자는 얘기죠. 그러면 3조 원, 그걸 300만으로 나누는데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만히 문재인 시절에도 가만히 계셔서 돈들 있으니까 그저 그냥 뭐 자기의 잘난 맛에 그냥 풍족하게 사신 분들에게 왜 드리겠습니까? 다만 주권을 행사하신, 그것은 여야 상관없이 주권을 행사하신 분들, 이번에 40 총선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그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70%의 투표율로 본다면 30%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추가적으로 배당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천에 300만으로 예로 나누면은 1인당 10,000주가 배정이 되죠. 물론 나는 투자하기 싫어. 그럼 뭐 그런 분들은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프로젝트의 내용은 인천만이 아니라 당연히 경상도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랬죠. 전라도, 충청도, 어디도 저와 같은 프로젝트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뭐 기껏해야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뭐 페인트 칠까지 그 국회의원이 담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수소 프로젝트를 저희 동지들 100명이 만들어 가지고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다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약간은 수정을 했지만은 양자 에너지 발전소를 짓되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수용하는 영흥도 주민들 예로 6,700명이 만일 이것을 수용하면 곧바로 영흥 주민이 원하는 영흥 제2대교, 그게 한 5천억이 든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 갑자기 5천억이 드는 게 아니고 어쨌든 몇 년간에 걸쳐서 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공사를 하려면 그 정도의 자금, 인프라는 미리 깔아놓고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영흥도 주민들이 원하는 제2 영대교, 그래야 인천에서 보면은 이 섬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영흥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배를 타고 가지 않고도요. 따라서 영흥도를 상당한 수준의 관광지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흥도에 자양자 에너지 발전소를 짓게 되고, 그 땅이 있어요. 27만 평의 현재 아주 평평한 땅이 있어요. 이 땅은 옛날에 영종도에다가 수도권 소각장 매립지로 아마 사놓은 땅입니다. 이 땅이 이 구번 처리의 프로젝트를 위한 금싸라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뭐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이레라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은 전직 정권이 이제 소각장을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이제 진짜 영종 주민을 위하고 인천 시민을 위하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현대 자동차, 그 수소 자동차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현대 자동차를 위해서라도 이 땅은 정말로 필요한 땅입니다. 그대로 투자할 수 있죠. 수소 프로젝트를 따져보니까 우리 동지들이 2조 정도를 일단은 다 1단계 사업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2조 정도 중에서도 역시 국민연금의 20%, 당연히 이 국가 프로젝트 중에서 국가 재원이 들어가는 건 국민연금이 이 프로젝트가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민연금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위한 연금을 보장하고 또 키워가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이
투자하도록 해야 되죠. 그 20%를 나머지 30%를 우리 인천 시민이 갖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30%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권자에게만 이 권한을 드리자는 얘기예요. 주권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문재인 이 주사파 강점기 시대에도 해피하게 계신 분들, 그저 투표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에게까지 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든 야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주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한 분들에게만 드린다면 투표율을 70%로 잡고 나머지 30% 중에 상당 부분을 예로 같은 경우면은 영주 주민들에게 20% 내지 30%를 프리미엄으로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1인당 인천 시민을 300만으로 잡으면 2,000주가 되는데 물론 100원짜리 액면가죠. 그것의 30%, 20%를 영흥 주민들에게 드리고요. 또 하나 수소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양자에너지 발전소가 이제 되면 곧바로 이제 그것을 수용하는 주민들에게 그것을 결정나는 해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서부터 6,700명에게 보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봐야 매월 6,700만 곱하기 100만 원이면 67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지 보상과 그 장기간의 건설 기간을 따져보면요. 67억 원은 이거는 껌값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인천 시민에게 큰 대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전기 판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전력의 빚이 100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도 출신의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동철 사장을 임명한 이유에 대하여 저는 짓궂다고 생각을 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3 지역에 있는 만일에 경상도에 있는 출신이 가서 전라도에 내려가서 태양광 보조를 줄이고 또는 태양광 전기 구매를 후순위로 미루고 자 이런 식으로 전기료를 아끼고 또 저게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그러면서 전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호남에 있는 태양광 업자들을 에게 약간의 이제 그 불이익이나 또는 그 구매를 후순위로 미루는 이런 전체를 위한 일을 해야 하지만 만일에 그 경상도 출신이 만일에 한전 사장이 되면은 지금 한전 본사도 지금 나중과 어디에 내려가 있죠. 그러다면 이제 호남 국민들이 이제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그 호남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 출신의 이제 김동철 씨를 사장으로 앉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짓궂다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인사가. 자, 그래서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도 한전의 100조의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의무감에서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저 한전은 이미 생명력을 다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한전은 한전대로 판매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법규대로 전기사업법에 보면은 지역별로 전기 판매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 판매 주식회사를 건설하고 설립하고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경상북도, 부산, 인천, 그다음에 충남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발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이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천 시민이 쓰는 전기보다 그만큼을 더 생산해서 수도권 서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전기 판매 주식회사를 만들고 인천 시민에게는 지금처럼 킬로와트당 150원에 판매를 하고 외부에는 200원 또는 250원에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의 양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아마 수도권에 살겠죠. 아마 서울에 살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이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협박하고
이 괴담을 쏟는 그런 사람들은 좋습니다. 비싸게 전기를 주고 사야 돼. 본인은 태양광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태양광 킬로와트당 250원을 주고 사서 쓰라는 거죠. 나는 원전을 좋아해. 나는 양자에너지 발전을 좋아해. 이런 분들은 뭐 100원에서 150원 정도, 150원 정도를 주고 사자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싼 전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공장들이 안 가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나 수소 주식회사는요, 뭐라 할까? 전기 자체가 사업의 기본입니다. 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전기료가 비싸면 수소 산업이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흥도에 양자에너지 발전소와 수소 생산기지를 같이 짓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3유보지에 영종도에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가 라인 1, 2, 3, 4가 온다면은 영흥도에서 영종도까지 그 지하 바다 해수 케이블로 깔아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을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모든 천혜의 조건이 다 맞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전기 판매 주식회사에 나오는 수익금도 인천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배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민 여러분, 특별히 인천 시민 여러분, 제 생각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문바여도 좋습니다. 윤바여도 좋습니다. 또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좋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이고요. 윤바든 문바든 또는 이재명 또 개딸들이든 또는 뭐 박근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든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좋아한다는 그 자체가 투표로 이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권자는 누구를 그저 무작정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에게 여러분들의 귀중한 표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9번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